아플 틈 없이 더바로 치료.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그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얘기해 보시죠. 어깨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어깨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아니면 경추에서 내려오는 어깨로 들어가는 경추 디스크나 경추 신경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외상이 아니고서는 크게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석회성 힘줄염 내지는 관절낭염, 그리고 동결견, 과거에는 오십견이라고 불렀던 동결견,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 내지는 손상에 의한 어깨 통증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랑 위팔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위쪽으로 어깨를 앞뒤 좌우로 움직이게 해주는 짧은 근육들을 저희가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그래서 팔을 들려고 하면 이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근육이 수축을 하면 힘줄이 뼈에 붙어서 뼈를 당기면서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게 팔도 쓰시고 세월도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나 뼈 부분보다는 그 힘줄 부분이 손상이 되면서 점점 파열이 되고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은 회전근개의 전체적인 파열로 이르게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오십견이었습니다. 제가 오십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 특히나 30, 40대 환자분들은 아주 절망한 표정으로 오세요. 내가 왜 벌써 50견이야, 30대밖에 안 됐는데 하시는데, 이제는 오십견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냥 동결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석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어깨에 분필가루 같거나 마른 치약의 가루 같은 게 어깨에 침착하게 되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 힘줄 부분이나 그 주변에 그 석회 물질이 침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을 내지는 석회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결견이라고 하면은 서서히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관찰하셨을 때 처음엔 뒷짐지기가 좀 어렵네, 이런 증상으로 처음엔 오세요. 점점 진행되면 두 방향 이상에서 어깨를 들기가 힘들어집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어깨가 굳고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픈 통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악성으로 갑자기 급성 전환을 한다거나 석회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주 큰 석회가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굉장히 심한 통증, 급성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고요. 팔을 든다거나 팔을 뻗으려고 할 때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고 관절 제한이 특별히 없는데 특정 자세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결견 같은 경우에 어깨가 많이 굳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이 가거든요. 보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나면 소위 쉽게 말해서 와,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하실 정도로 경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도 통증이 너무 심한데 이걸 주사로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좀 씻어내는 방법도 있고, 어깨 통증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 하시면 일단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전문의하고 상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어깨 통증의 50% 이상이 회전근개 힘줄에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기준으로 삼는 건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여부입니다. 그래서 전층 파열이 있다고 하면 제가 환자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수술입니다. 한번 회전근개 힘줄이 전층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근육이 딸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거나 쉬신다고 해서 이게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수술입니다. 이외에는 석회성 건염이 너무 심해서 석회가 힘줄을 파고들고 있다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또 권하게 되고요. 동결견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4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관절이나 팔꿈치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는 아닌데 이 소리가 너무 지속된다거나 특히나 지속되다가 통증이 동반된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역시나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검사를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어깨는 치료 방법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4주 정도에서 6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동결견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다른 봉합이라거나 그런 것보다는 관절막을 유리한다거나 염증을 없애는 수술만 시행했다고 하면 다음 날부터 열심히 재활을 하시는 겁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평가해보면 10%에서 길게 전체 인생을 봤을 때는 90% 이상까지도 재파열이 된다고는 하거든요. 초반 6개월, 1년 동안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어느 정도 근육이 회복되고 힘줄이 뼈에 완전히 안착이 될 때까지는 아주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왜 재파열이 돼요 하시는데 재파열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잘 관리하시고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고 초반에 보조기 착용하거나 의사분들이 권하는 재활을 잘 따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재파열은 재수술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재파열 이후에는 뭐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통증이 반복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재파열이 됐다고 꼭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힘줄에도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수용체들이 힘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 특히나 임신, 출산 전후에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있고 갱년기 때는 그런 호르몬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힘줄이 약해진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특히 어깨 통증은 그 강도가 심해서 더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통증은 참지 말고 치료하면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더욱 활기찬 생활 가능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